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유골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 발굴인 가운데 관음족은 현장에서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종단 내 총무원장 직선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계종 직선제 추진본부가 새로운 개혁을 준비하고 종도가 주인인 종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조계종 사업주주회사인 도반 HC가 국내 식품대기업과 손잡고 사찰식 만두를 출시했습니다. 고기, 오신채 없이 속이 편안한 미식을 구현했다는 평가입니다. 소방청 분석 결과 기후변화와 저출생, 고령화가 재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신고가 늘어난 반면 벌집 제거는 줄어들고 119 이송 환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고려인 출신으로 불교문화 콘텐츠 발굴과 지원에 힘쓰고 있는 아이수루 서울시 의원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수몰된 일본 조세이 탄광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관음족은 어제 일본 야마구치현 해변에 있는 사고 현장에서 잠수 조사를 재개한 결과 사람뼈로 추정된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관음족은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열었으며 희생자 추도식도 봉행할 계획입니다. 관음족은 그동안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과 함께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을 위해 기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 3일 갱내로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발생해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모두 183명이 숨졌습니다. 조계종 직선제 추진본부가 총무원장 직선제를 촉구하며 새로운 개혁을 준비하고 종도가 주인인 종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권력 구조의 변화를 넘어 불교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중앙종회 의원 81명과 각 교구본사별 10명씩 24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321명이 선출하는 간선제입니다. 지난 1994년 종단개혁 과정에서 자리 잡은 이후 지금까지 시행돼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계종 직선제 추진본부는 지난 30년간 종도의 참여는 제한됐고 권력은 점차 폐쇄적인 선출구조 속에서 고착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4년 종단개혁을 계승 발전시키는 새로운 개혁을 준비하고 종도가 주인인 종단을 만들어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은가?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없으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답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되고 이 뜻을 받들어서 종단이 전체의 스님네의 뜻과 신도의 뜻을 모아가지고 총무원이 운영되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여법한 승가갈마 총무원장 직선제 선출제도 구현을 위한 정진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 직선제 추진본부는 단순 제도 개선과 권력 구조의 변화를 넘어 수행과 신앙을 혁신할 수 있는 불교 쇄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향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포함한 신앙 풍토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조계종 역시 제도개혁과 함께 혹은 제도개혁을 넘어서는 수행과 신앙의 혁신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지 과거의 전통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회 조건 속에서 불교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작업이다. 올해는 직선제가 당장 실현되느냐의 해가 아니라 종단의 중심 의제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해라며 추후 활동 방향도 내놨습니다. 절차 개편은 물론 수행 중심의 종단, 민주적 거버넌스,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미래 30년 비전을 제시하는 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직선제가 단순히 선거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종단의 주권을 다시 종도에게 돌려주고 종단 운영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적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결성된 직선제 추진본부는 지용스님, 세영스님, 해관스님, 원학스님 등 5명의 상임 대표를 포함해 스님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앙종의 종원 개정을 요구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직선제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계종 직선제 추진본부는 공론 형성과 제도 제안 등 직선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이 동국대 재학생들로 SNS 서포터즈를 위촉해 청년들이 만든 불교 콘텐츠로 대중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합니다. 조계종 총무원 미디어 홍보실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SNS 서포터즈 위촉식을 봉행했습니다. 미디어 홍보실장 일 교수님은 동국대와 동국대 YG에 재학 중인 김다영, 정소담, 지혜은, 문예린, 전윤희 학생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대중을 잇는 소중한 가교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교는 사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SNS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촉된 서포터즈는 매달 불교 문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SNS를 통해 대중과 공유하고 필요시 종단 주요 행사 등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사업지주 회사인 도반 HC가 국내 식품 대기업과 손잡고 사찰식 만두를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사찰 음식이 다양한 간편식으로 진화하면서 식탁 위에서도 수행과 자비 음식을 즐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조계종 전법회관에 위치한 승소. 평소 불교용품 전문 매장으로 사용된 자리에서 검은 조리복을 입은 셰프의 요리가 한창입니다. 조계종 사업지주 회사인 도반 HC가 CJ 제1재단과 손잡고 사찰식 왕교자 출시를 기념해 주최한 미식 시연회 현장. 넷플릭스의 인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한잔면과 같이 심사위원이 된 취재진 앞에 사찰식 왕교자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펼쳐졌습니다. 요즘 그 트렌드가 그 만두 그 쌀피를 가지고 김밥도 싸거든요. 속도 좀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야채 안 먹는 우리 아이들도 더 잘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불교의 전통 수행 식문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마늘과 파, 부추, 달래, 흥거 등 오신채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도 식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직접 안대를 낀 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신채가 안 들어갔다는 그 느낌이 다소 밋밋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풍미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입속에 퍼지는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가볍다. 지난주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도반 HC의 승소몰 등을 통해 유통됐는데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CJ 제1재당에서 흑백요리사 셰프들의 조리법을 활용해 출시한 20여 종 흑백요리사 브랜드 제품 중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고 도반 HC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제 조계종 사찰에 이제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비구니 스님들과 해서 한 2년여간의 이제 감리 그리고 검토를 하면서 만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사실 어려웠고 저는 이제 앞서 도반 HC는 설명절을 앞두고 수익금 전액을 종단 목적 사업으로 활용하는 승소 선물 세트를 출시하는 등 종단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업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찰식 왕교자 역시 일반 소비층의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에도 불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대중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찰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는 종단 재정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천명한 이후 종단의 수익 사업이 구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씩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이 음식이고 그것이 기념품이고 그것이 상품이 돼서 일반 대중한테 가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방가유상이나 아니면 우리 관련돼 있는 캐릭터를 가방에 메고 다니는 물로 이게 또 하나의 포교의 아니냐 이런. 사찰 음식이 어려운 종단 재정을 도우면서도 대중의 입맛에 맞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뉴스 속 뉴스 부부스 뉴스입니다. 소방청이 지난해 재난대응 활동을 분석했더니 기후변화와 저출생 고령화가 재난 현장에서도 뚜렷하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재난 상황 변화에 소방청은 AI를 활용해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 이상기온 문제와 우리 사회의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시급한 현안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현안이 재난 상황과 맞물리면서 우리 재난 대응 체계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지난 한 해 화재와 구조 구급 활동 실적을 분석해보니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가 재난 상황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2025년 화재와 구조 구급 출동 건수는 모두 452만여 건, 하루 평균 12,000여 건 현장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재 신고와 발생 건수가 늘어난 반면 구조 구급이나 대민 출동 신고는 줄었고 전기차나 전동 킥보드 등 배터리 화재가 가파른 상승세였습니다. 또 가을 장마가 잦아지면서 벌집 제거 구조 신고가 대폭 줄어든 대신 기록적인 장기간 폭염에 고령 온열 질환자가 전년 대비 12%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송 환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늘어난 60대 이상 노년층이 전체 이송 환자의 58.4%를 차지했고 줄어든 10세 미만 어린이 환자는 1년 전보다 11.2%나 감소해 전체 이송 감소 폭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한 기후로 화재는 한 1.9% 증가하였고 장기간 폭염으로 온열 질환 환자는 증가하였습니다. 가을철 잦은 비로 국민한테 피해주는 말벌 활동이 줄면서 구조 활동이 대폭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도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60대 이상 노년층 환자가 전체의 58%를 차지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가 구조 현장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구촌 AI 선도구를 표방한 정부 기조에 맞춰 AI와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과학 기법을 재난 대응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AI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대형 재난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반 구급차와 전문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다중 추돌 대결을 통해서 골든타임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뒤하주차량 화재라든지 전기차 화재에도 대폭 강화하여서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히 읽어내고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는 과학적인 소방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급격한 인구 변화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AI 등 첨단 기술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소방청의 새 재난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룡입니다. 호남 건설업계의 거목 고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봉안식이 전남 화순 개천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지난 5일 봉행된 봉안식에는 유가족과 중흥그룹 임직원, 지역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생전 공덕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연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 등 불교계와 경제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독실한 불자기업인인 정 회장은 생전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부회장과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소임을 맡으며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산업훈장 동탑장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씨가 최초의 이주민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의정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출신으로 다문화 가족과 결혼 이주 여성들을 돕는 서울시 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금천구 천년고찰 호합사의 도량 정비와 불사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BBS가 만난 사람이 아이수루 서울시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키르기스스탄 출신이신데 서울특별시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입니까? 무슨 뭐 관광산업 이런 거 막 육성하고 이런 일입니까? 어떤 분야 일입니까 이게? 네, 제가 대부분 이제 문화 이제 그 관광위원회 그 소속되고 있어서 문화, 관광, 체육 관련된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중요한 걸 하죠. 예, 그리고 저 같은 이제 다른 배경에서 오시는 분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이 다 이렇게 청년, 그렇죠. 다문화 이주민들, 뭐 청년, 어르신들 모두한테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 계실 때 고려인이라고 고려인.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려인은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갔어요. 뭐 연해주라든 소련이었죠 그때는. 네, 맞습니다. 거기로 가서 강제 이주를 해서 거기서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분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 이주 당했던 고려인들이 그때 대부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렇게 가서 정착하셨죠. 그 지금 카자흐스탄에 120만여 명 고려인이 살고 계시고 우즈베키스탄에 8만여 명 고려인 살고 계시고 키르기스탄에는 2만 명인데 왜 숫자가 작으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절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절도 좀 발음이 안 좋죠. 왜냐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추운 지역이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운 지역이다 그렇죠. 보니까 맞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그래도 그 기후적으로 어느 정도 살만한 지역이라고 넘어오는 분들이 살다 보니까 2만 명 정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이분들이 어려움, 아픔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2010년에는 한국에서 어떤 대학교에서 그 연구진 이렇게 교수님이 오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 조사하시는 거예요.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에 좀 동역사로 다니면서 그때 몇 명 분들한테 인터뷰 받았을 때 어떤 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그때 6살이었다. 내가 그때 8살이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얘기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 기억 속에 제일 남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이름을 못 쓰게 했던 제재였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문화체육위원회 그 소속 의원이잖아요. 거기에 속한 우리 시양 서울시양 서울문화재단 통해서 아무래도 그 문화교류 고려인들을 위한 위로의 공연이든가 그분들을 초대하든가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그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수루 의원께서는 서울 금천구에 호암산 있습니다. 호암산에 뭐가 있냐면 호압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 사찰이죠. 금천 그 지역의 대표 사찰이고. 맞습니다. 우리 저 현민 스님이 주지로 계시고. 근데 호압사 도량을 정비하고 이렇게 불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많지는 않지만 조금만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도 불자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초에 이제 가족 생활을 이끌 때 2년 동안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함께 4년 동안 우리가 이제 설악산도 다녔고 속리산 아무튼 다양한 데 다니면서 그런 사찰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이제 다 기도와 뭐 절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시어머니가 기도와 절을 올리는 동안 제가 이제 거기 이렇게 음악처럼 퍼져나가는 뭐라 그래요? 범페? 범페 음악. 범페 음악. 그 음악을 범페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보냈던 시간이 있는데요. 그 음악을 들을 때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렇죠.
머리가 맑아지고 그런 가벼움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예. 처음에 시어머니랑 갔었을 때 시어머니랑 가면 이렇게 좀 불편 힘든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고 이상한데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찰과 불교에 대해서는 인상이 그렇죠. 되게 깊게 남았죠. 그때부터. 그렇군요. 예. 그 불교 행사라든지 뭐 또 스님들과의 만남 이런 게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시겠네요, 우리 사시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호합사를 알게 된 이후로 거기 주요 행사에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죠. 특히 작년 가을에 행사 많이 해요. 극락전 낙성식이라는 했죠. 그때는 이제 다양한 행사도 하는데 거기 이제 뭐 많은 스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특히 이제 조계종 무원장 스님이 오셨죠. 진우 스님도 오셨고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현미 스님도 이거 관리하시는 그 역할을 하셔서 더욱더 기억에 남습니다. 자, 우리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의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어요. 요즘 왜냐하면 이제 약간 뭐 K-팝, K-뷰티, K-푸드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숙제가 많습니다. 호목이 많습니다. 왜냐? 관광객 수는 늘고 있는데 아직 그 수익이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럼 뭔가 좀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2024년보다 2025년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26%로 지금 관광객 수가 증가됐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서울은 이제 글로벌 도시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한 군데만 이렇게 물리지 않도록 25개구를 이렇게 다 특성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뭐 금천구는 이제 호합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당연히 이제 서비스적으로도 좀 잘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쪽에서 이제 일할 수 있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광객들과 밀접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환경이 제일 중요하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출신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을 하고 계신 아이수루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7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